아동학대 관련 연속 보도입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주거지에서 일어나다 보니 외부로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대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가해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재판부마다 정하는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2년 동안 아동학대로 1심 유죄를 받은 형사 피고인은 1,400여 명, 피해 아동은 2,300여 명에 달합니다. 열의 7이 가족이나 교사 등 보호자들이 학대했습니다. 대부분 신체 학대와 성학대를 저질렀는데 각각 39%와 31.7%, 언어폭력 같은 정서학대도 21%였습니다. 피해 아동의 20%는 미취학 아동이나 영유아였는데 사망 사건 35건의 90% 가까이는 이 연령대 아이들에게 집중됐습니다. 전체 가해자의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형은 30%도 안 됐습니다. 아이를 다치게 한 200여 건의 사건도 비슷한 형량을 보였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쳐도 수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경남 무용학원 사건처럼 암수 사건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치거나 숨진 사건 250여 건의 70% 정도가 가정에서 일어났고 사망 사건의 열의 9이 부모의 범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인의 목격이나 신고가 어려워 피해가 커질 때까지 감춰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국내 아동학대 발견율도 4%에 그칩니다. 이웃에서 이런 아동학대 징후가 발생하더라도 이건 가정 내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드러나지 않는 암수성이 훨씬 강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대가 드러나도 재판부마다 선고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 친엄마가 갓난아기를 버린 2사건 가운데 아기가 숨진 사건은 집행유예가, 구조된 사건은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는 혼자 화장실에서 출산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이성적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아기를 계단에 방치한 것만으로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친아빠가 어린 자녀를 혼내다가 넘어뜨려 숨지게 한 2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도치 않은 잘못으로 아이를 잃었고 평생 괴로워할 것이라며 집행유예를, 또 다른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들조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전문성이 좀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서 빨리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인 아동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큽니다.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된 판결 가운데 피해 아동 나이가 만 3살에서 5살이 8.5%, 0살에서 2살도 6.8%입니다. 강요에 의해서나 아니면 대리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될 수 있어서 아동을 집중해서 하는 법률 조력이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키워나가고 2020년 발견된 전국의 아동학대 사례는 3만여 건. 이 가운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은 36.2% 정도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